여긴 독일도 일본도 못 들어왔다. 그런데 왜 한국이지? 영국 출신 자동차 엔지니어가 사우디 정부의 기술 자문단으로 파견됐습니다. 그녀 앞에 나타난 건 사막 한가운데 공장을 세우려는 낯선 이름. 바로 한국의 현대자동차. 독일과 일본 자동차가 있는데 굳이 왜 한국차를? 한국차는 너무 빨라서 사우디엔 맞지 않아. 하지만 모래폭풍 속에서도 살아남은 단 하나의 차.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시청하시는지 댓글에 지역 남겨주세요. 저는 영국 왕립공과대학 출신 엘리자 톰슨입니다. 지난 20년간 중동 지역 자동차 산업 자문을 해온 전문가죠. BMW, 메르세데스, 토요타의 중동 진출 프로젝트를 모두 담당했던 제가 이번엔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을 선택했다고요? 리야드 투자청에서 받은 전화를 끊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독일, 일본, 미국의 글로벌 브랜드들이 줄을 섰던 이 프로젝트에서 현대차가 선정된 거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킹 압두라지즈 공항에 도착한 저를 맞이한 건 현대차 해외사업부 박기훈 부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단정한 한국인 엔지니어였죠. 엘리자 박사님, 오랜 시간 비행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의 유창한 영어와 정중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독일차, 일본차도 뚫지 못한 이 시장에서 한국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차 안에서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박 부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엘리자 박사님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펼쳐진 리야드 시내를 바라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과연 이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 경험상 중동 시장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 어려운 과제에 접근할지 궁금했습니다. 계약서 서명식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더욱 놀랐어요. 사우디 투자청장이 직접 나와서 박 부장을 맞이했거든요. 현대차와의 파트너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였어요. 서명식에는 사우디의 주요 언론들이 대거 몰려 있었습니다. 현지 기자가 제게 질문했어요. 엘리자 박사님은 이번 프로젝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신중하게 답변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지만 흥미로운 시도라고 봅니다. 그 순간 박 부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확신과 동시에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자 사우디 투자청장이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사막에서 증명해보세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무겁게 와닿았습니다. 과연 한국의 기술이 이 혹독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호텔로 향하는 길에 박 부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자 박사님, 의심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저희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의 솔직한 고백이 인상 깊었어요. 하지만 한 번 기회를 주세요. 분명 놀라실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 일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 특별할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계약서의 서명이 끝난 후 저는 본격적인 기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20년 경험으로 봤을 때 중동 지역의 혹독한 환경을 견뎌낸 자동차 브랜드는 많지 않았어요. 특히 여름철 50도를 넘나드는 기온과 모래폭풍은 엔진과 전자부품에 치명적이었죠. 현대차가 제출한 설계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저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어요. 이 냉각 시스템으로는 사막 환경에서 과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박 부장에게 직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다음 날 사우디 고위층 회의에서 제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대는 속도만 빠르지 지속성에서는 의문이 듭니다. 투자청 부청장의 날카로운 지적이었죠. 독일차의 견고함, 일본차의 신뢰성에 비해 한국차는 아직 검증이 부족하지 않나요?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했어요.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발언에 사우디 측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박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박 부장이 조용히 일어서더니 말했습니다. 엘리자 박사님, 당신은 사막을 모르십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년간 중동에서 일해온 제게 그런 말을 하다니요. 저희는 이미 10년 전부터 사우디 택시 시장에서 검증받았습니다. 리야드 택시의 80%가 한국 차예요. 박 부장이 준비한 데이터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중동 시장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사막 환경에 맞춘 맞춤형 설계 기술이 놀라웠습니다. 일반 냉각 시스템보다 30% 향상된 방열 효율, 모래먼지 차단 특수 필터링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있었어요. 이건 제가 놓친 부분이었군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어요. 서류상의 스펙과 실제 성능은 다를 수 있거든요. 박 부장이 스크린에 띄운 자료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사우디 전역에서 운행 중인 현대차들의 실시간 데이터였어요. 평균 고장률이 독일차보다 낮고 유지 비용도 30% 절약된다는 통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제가 묻자 박 부장이 답했어요. 현지화입니다. 우리는 사막을 위한 차를 만들었거든요. 그의 말이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한국 기술이 이렇게 진보한 걸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운이었을까요? 박 부장이 제게 제안했습니다. 직접 테스트해 보시겠습니까? 말로는 부족하죠. 그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보며 저는 정말 궁금해졌어요. 한국 기술자의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말이죠. 테스트 일정을 논의하는 다음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 석유부 고문 압둘라 알사우드가 회의실에 들어서더니 저를 노골적으로 외면했어요. 여자가 기술 조언을 한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간 중동에서 일하며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었지만 여전히 불쾌했어요. 엘리자 박사님은 이 분야 최고 전문가입니다. 박 부장이 즉시 반박했지만 압둘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구 여성이 우리 문화를 이해할 리 없어요. 더구나 한국 같은 신생 기업과 손잡자고 조언하다니요.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사우디 참석자들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악화될 뿐이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압둘라가 계속 공격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 기업들은 남성 전문가들을 보냈는데 한국은 여자를 보냈군요. 이것부터가 신뢰할 수 없어요. 그 순간 박 부장이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성별이 기술 실력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인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맞서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엘리자 박사님의 이력을 보셨나요? BMW 중동 진출 프로젝트 성공, 토요타 걸프 지역 기술 자문 완수, 벤츠 사우디 서비스 센터 설계까지 모두 그녀의 작품입니다. 박 부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압둘라는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해도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 설득하는 거예요. 박 부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엘리자 박사님은 우리 프로젝트의 진심입니다. 성공시키려고 밤새 자료를 검토하고 계세요.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의외였습니다. 한국인이 외국인 여성인 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해주다니요. 제가 경험한 독일이나 일본 기업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압둘라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프로젝트에 반대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 신뢰할 수 없는 자문관까지 모든 게 엉성해요. 그가 나간 후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투자청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보수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겠군요. 저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하고요. 제가 빠지는 게 나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박 부장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엘리자 박사님이 필요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별과 국적을 초월한 한국인들의 수평적 협업 문화가 인상 깊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아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박 부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엘리자 박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기술로 증명해보죠. 그 짧은 문장에서 저는 한국인 특유의 끈기와 신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실제 테스트 날이 왔습니다. 리야드 외곽 사막 테스트장에 도착했을 때 기온은 이미 53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정말 이런 날씨에 테스트를 하나요? 저는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은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날씨야말로 진짜 테스트죠. 테스트장에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비교 대상인 독일차와 일본차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우디 측에서 공정성을 위해 요구한 것이었어요. BMW X5, 토요타 랜드크루저, 그리고 현대 사이언타 세 차량이 나란히 섰습니다. 어떤 차가 가장 오래 버틸지 보겠습니다. 투자청 기술팀장이 엄숙하게 선언했어요. 각 차량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에어컨을 최대한 가동하고 엔진을 풀가동 상태로 유지하는 극한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30분은 모든 차량이 정상 작동했어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BMW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냉각수 온도가 위험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독일 측 엔지니어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쥐었어요. 설마 정말 한국차만 살아남는 건 아니겠죠? 1시간 30분 후 토요타 엔진룸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오버히트입니다. 일본 측 기술자가 황급히 시동을 껐어요.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유명한 토요타 신뢰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2시간이 지났을 때 BMW도 결국 항복했습니다. 엔진 온도가 한계치를 넘어서며 자동으로 시동이 꺼졌어요. 하지만 현대차는 여전히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오고 엔진 소음도 정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박 부장이 제게 다가와서 설명했습니다. 사막 특화 냉각 시스템이에요. 일반 냉각수보다 비등점이 20도 높고 방열판도 중동 전용으로 설계했습니다. 3시간째 되던 순간 갑자기 모래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며 시야가 10m도 안 보일 정도였어요. 테스트 중단해야겠습니다. 사우디 측 관계자가 소리쳤지만 현대차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모래폭풍이 지나간 후 차량들을 점검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독일차와 일본차는 에어필터가 모래로 막혀 있었지만 현대차는 깨끗했습니다. 다단계 모래 차단 시스템입니다. 박 부장의 설명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까지 제가 알던 기술 서열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했어요. 내가 틀렸네요. 저는 박 부장에게 솔직하게 사과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런 저를 보며 박 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엘리자 박사님. 테스트 성공 후 3주 만에 기공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신기한 기분이었어요. 처음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에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기공식장에는 사우디 정부 고위 인사들과 현지 언론이 대거 몰려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참석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정말 왕세자가 오시나요? 저는 박 부장에게 확인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고 계세요. 그의 대답에 저는 다시 한번 이 일의 규모를 실감했어요. 기공식이 시작되고 제가 무대에 올라갈 차례가 왔습니다. 사우디 기술 자문관으로서 축사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마이크 앞에 서니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사우디 국민 여러분. 저는 아랍어로 인사를 시작했어요. 관중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간 중동에서 일하며 익힌 언어 실력이었죠. 저는 처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솔직한 고백에 관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주간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의 기술자들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박 부장을 바라보니 그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연설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사우디 청년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 중에서도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파이살이라는 청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엘리자 박사님, 저도 한국처럼 우리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그의 눈빛에는 꿈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기술자들처럼 될 수 있을까요? 파이살의 질문에 저는 박 부장을 바라봤어요. 파이살,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열정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박 부장이 청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한국도 60년 전엔 사막보다 가난한 나라였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그 말에 파이살의 눈이 더욱 반짝였어요. 그럼 저도 할 수 있겠네요. 왕세자가 황금삽으로 첫 땅을 파는 순간 저는 역사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동 최초의 한국 자동차 공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식이 끝난 후 박 부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엘리자 박사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배운 게 더 많아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인들의 끈기와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를 배웠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영국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었다고 썼어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사 현장의 조명들이 사막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6개월 후면 이곳에서 첫 한국차가 생산될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기적이 펼쳐질까요? 공사가 시작된 지 3개월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새벽 5시에 긴급 전화를 받고 현장에 달려갔을 때 아찔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공장 건물의 주요 크레인이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집안 침하로 인한 구조적 불안정입니다. 현장 감독이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우디 건설청 관계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한국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 제가 놓친 설계상 오류가 있었나 싶어서요. 하지만 박 부장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예상 범위 내의 상황입니다. 그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미리 준비한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예상했다는 건가요? 박 부장이 안전팀을 소집하더니 체계적인 대응에 들어갔어요. 먼저 반경 100m 내 모든 작업자를 대피시켰습니다. 그 다음 특수 지지대를 활용해 크레인을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이 매뉴얼은 언제 만드신 건가요? 제가 물었을 때 박 부장이 답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요. 사막 지반의 특성상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했거든요. 한국 건설팀의 대응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작업자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위험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특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6시간 만에 크레인 안전 고정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인명피해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번 사고를 통해 한국팀의 위기 대응 능력이 입증된 셈이었습니다. 사우디 건설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처음 봅니다. 그의 말에 박 부장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날 저녁 사우디 국영방송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방송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한국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팀워크,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 그리고 완벽한 사전 준비까지. 이 모든 게 한국 기업의 진짜 경쟁력이었어요. 현장을 떠나며 박 부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해요. 이제 사우디 분들이 우리를 더 신뢰하실 거예요. 정말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현지 언론과 정부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드디어 첫 생산 차량이 완성되는 날이 왔습니다. 6개월간의 긴 여정 끝에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공장에서 첫 현대차가 조립 라인을 빠져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어서 새벽부터 공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엘리자 박사님,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박 부장이 제 옆에 서서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중동 최초의 외국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나온 첫 차량이었거든요. 완성된 차량은 현지 사양에 맞춘 특별 모델이었어요.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냉각 시스템, 모래 폭풍 방지 필터, 그리고 고온에서도 견디는 특수 페인트까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저는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시승식이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운전석에 앉은 건 사우디 투자청장이었습니다. 엔진이 시동되는 순간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소음이 정말 조용하군요. 그가 놀라워했습니다.
시속 120km로 사막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뒤따라오는 호송 차량들과 함께 사막을 가로지르는 장면이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1시간 후 시승을 마친 투자청장이 말했습니다. 이 차라면 사우디 어디든 갈 수 있겠어요. 그의 만족스러운 표정에 박 부장도 안도했어요. 시승식이 끝나고 박 부장이 저에게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엘리자 박사님, 한국 본사로 정식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현대차 글로벌 기술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어요.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한국 기술을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동반자가 되는 셈이었어요. 2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도시일 줄 몰랐거든요. 현대차 본사에서 박 부장과 재회했을 때 저는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젠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믿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을 때 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예요. 본사 연구소를 둘러보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막 프로젝트는 한국 기술력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까지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더 큰 꿈을 만들어가요. 박 부장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빠른 성장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서울 시내를 달리며 저는 6개월 전 사막에서 느꼈던 회의감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당당할 수준이며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철학과 가치관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사막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기술을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십,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진짜 경쟁력이었어요. 8화 새로운 시작, 그리고 약속. 서울에서의 첫 주가 지나고 저는 현대차 임원진과의 중요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글로벌 기술 자문위원으로서 첫 공식 업무였어요. 회의실에는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사막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주었거든요. 엘리자 박사님의 중동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진출 계획을 세우고 싶습니다. 정몽구 회장의 제안에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 기술이 더 많은 곳에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박 부장과 함께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우디에서의 6개월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미래를 보고 있어요. 저희도 엘리자 박사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박 부장이 답했습니다.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서로 다른 관점이 만나야 진짜 혁신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문화와 가치관의 교류였습니다. 며칠 후 사우디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파이살이 한국 유학을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자 박사님과 박 부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의 메시지를 받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우리가 심은 작은 씨앗이 벌써 싹을 틔우고 있었거든요. 현대차 연구소에서 일하며 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열정과 창의성에 감탄했어요. 특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엘리자 박사님, 다음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케냐입니다. 박 부장이 새로운 제안을 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받아들였어요. 사막에서 증명된 한국 기술을 이제 사바나에서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3개월 후 저는 다시 공항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나이로비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였어요. 출국 직전 박 부장이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사우디에서 생산된 첫 현대차의 미니어처 모델이었어요. 우리의 첫 번째 기적을 기억하라고요. 그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6개월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을 때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대륙에서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갈 차례였습니다.
케냐의 붉은 대지에서도 한국의 기술과 정신이 꽃피울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람을 중시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한국의 DNA가 있다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이 아름다운 가치들을 더 많은 곳에 전하겠다고요. 사막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